(7월 6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나라가 거의 정상이 아니다, 한 곳도 정상인 구석이 없다, 이렇게 느끼시면서요 짜증이 좀 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밝고 긍정적인 것도 하지, 왜 맨날 황 소장은 우리 사회에 엉망이고 썩고 잘 돌아가지 않고 부패한 이런 부분만 골라내서 방송을 하느냐, 이렇게 불편함을 말하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제가 사회 현상을 과장되게 보도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인터넷 방송을, 저도 아까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들으시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많은 매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TV가 있고 신문이 있고 종편이 있고, 또 거기에 버금가는 각종 이 정보 소스를 공급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유튜버를 비롯해서 포탈, 온갖 매체들이, 미디어들이 자기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요, 공신력 있는 미디어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여론조사인지 여론조작인지 모를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여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대한민국을 정확히 반으로 가르고 있는 좌우의 이념에 연관되는 미디어나 정치권이나 또 각종 공식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요즘 인터넷 미디어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쓰레기 같은 정보들 속에서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갖다가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정보의 홍수에서요, 대중들은 한마디로 정보를 쾌락으로 소비해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요즘 매스미디어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SNS 시대가 되면서 기성인 이 미디어들 외에 신문, 방송, 그 다음에 뭐 꼭 이 각종 이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이 케이블이나 IPTV, 케이블이나 IPTV도 지금 스카이라이프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것뿐입니까? 또 스마트폰 앱으로 또 다양한 미디어들이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보의 공급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고, 정보를 공급받는 기기도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서는 텔레비를 틀거나 라디오를 틀거나 신문을 보거나 딱 세 가지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PC도, 또 PC뿐만 아니라 각종 태블릿 PC도,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도 온갖 형태로 정보를 공급받는 이 미디어 기기들도, 디바이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 정보를 공급하는 소스도 다양해지고 있고, 정보를 갖다가 받는 수단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가장 손쉽게 각종 정보들을 받아보고, 이 엔터테인먼트나 각종 오락을 하고 쾌락을 소비하는 도구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TV보다도 조만간에, 아니면 벌써 스마트폰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검색하고 각종 오락거리를 즐기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이요, 자기 중심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SNS가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내용에 이제 대중들이 미디어와 여론조사와 그 다음에 정치권이 만들어내는데 더 이상 속지 않고 SNS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분석해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어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나 샌더스 현상이 생기고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나타나고 세계 곳곳에서 극자 극우가 득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적 현실로 보면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솔직히 보수 성향의 미디어, 보수 성향의 정치권, 그 다음에 좌파 진보 성향의 미디어, 그리고 거기에 정치권과 모든 것이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A 아니면 B 둘 중을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A도 맞고 B도 맞거나 A도 틀리고 B도 틀리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A나 B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미디어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새누리나 더민주 국민의당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정치권, 그리고 모든 미디어들이 정치적 성향을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라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속에서 전달하는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과연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주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이 표창원 씨가 뭐 이 포르노 문제를 언급을 해서 포르노를 합법화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말을 했다 칩시다. 그때 판단 기준은요,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논리적 기준보다 표창원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둘로 짝 쪼개집니다. 자, 세월호가 발생했을 때요,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다 공감을 가졌습니다. 무능한 정부에 화도 나고 비극의 이 비참함에 공감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 동질시했습니다. 내 아픈처럼 했습니다. 자, 거기에 세월호와 관련된 유가족이나 정치권은 이제 점점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고 우리의 어깨 위에는 온갖 힘이 다 실려가고 있다. 자, 그래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요, 본인이 정치권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나의 정치의식은 자냐 우냐, 여냐 야냐, 이걸 가지고 세월호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갈려버립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행태가 가관인데요, 저는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식으로 특조위를 만들었으면 안 되고요, 저 같은 사람을 넣으면 좌우 관계없이 세월호와 관련된 문제 있는 본질을 다 캐낼 수 있겠죠. 그런데 세월호 특조위는 결국 세월호 지금 유가족들과 관련 있고 야권과 좌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방향은 앞으로 딱 정해져 있고 한 군데만 꽂혀서 그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에 돈만 쓰지 잘 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데요, 이 부분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도 두 개로 쫙 쪼개져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자, 구의역 사고가 새누리당이 시장을 하다가 발생했다면 아마 촛불 시위로 서울시청 앞을 몇 차례 뒤덮을 겁니다. 새누리당 A 시장이 한마디로 낙하산과 부패로 서울 메트로를 오염시키면서 결국 최말단에 하청회사에 이 비정규직 청년이 희생되었다 해서 김군 추모 촛불 문화제가 올 봄부터 여름까지 시청 앞을 메웠을 겁니다. 자, 박원순이 하고 나니까 그 분노는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강남역 여성이 묻지마 살인 사건도 한번 보십시오. 여성 해모를 가진 마초적 남성관 때문에, 남성이 가진 여성에 대한 시각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다 이랬습니다. 사태의 본질은요, 정말로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정신병에 걸린 한 청년의 이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 청년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방치되면서 가난 때문이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정말 진보적이라면 묻지마 살인을 한 청년의 시각에서 그 청년은 어떤 삶을 살아왔다가 결국 살인마로 전락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거고, 어떻게 보면 그 피살당한 여성이나 살인을 한 그 남성이나 사회적으로 같은 억압받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마디로 여혐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흑산도 여교사 학부모 윤관 사건도 한번 보십시오. 자, 저 사건은요. 흑산도라는 전남이라는 지역성 때문에 저 사건은 한마디로 촛불 시위나 어떤 형태로도 연관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뉴스가 생성되고 그 본질이 처음부터 왜곡되고 그걸 갖다가 악용하려는 세력에 의해서 번져나가고 대중들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저는 보수적 측면에서도 잘못하는 부분이 매우 많다고 봅니다. 전희경 씨 같은 문제를 소화하는 문제나 유승민 씨를 바라보는 문제에 대한 시각도 보수 진영에서 매우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거죠. 왜 우리 쪽의 잘못은 건드리고 저쪽은 공격하지 않느냐. 자, 저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든 상대가 누구든 잘못했을 때는 비판했습니다. 전희경 하나를 비판하니까 왼쪽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전희경만 까느냐, 서용교는 비판하지 않으면서 전희경만 까느냐, 그런 사람은 제 방송을 한번 본 사람도 아닙니다. 자, 김무성, 유승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승민 하나를 그렇게 보수의 가치 있는 중요한 문제처럼 목을 걸고 다 개그품을 통합니다. 제 이 뉴스 브리핑 아이템 중에서 유승민이 올라가면 다른 것보다 한 2배 이상 많이 봅니다. 저는 그것도 불쾌합니다.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나 썩은 환부들을 이야기하는 데는 무관심하면서 유승민 이야기하면요 엄청 봅니다. 대중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 이제 대통령이요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불러서 오찬을 한다고 합니다. 8일날요. 내일이죠. 모레인가요? 모레네요. 자, 이제 대통령이 유승민, 김무성도 참가한다는데 불러서 같이 밥을 먹고 화해를 하고 나면 그러면 대중들은 또 보수 성향을 가진 대중들은 이제 어디를 공격 타겟으로 할 겁니까? 자, 종북 척결이 끝나니까 보수단체들이 할 일이 없어졌습니까? 요즘은 집회도 안 없습니다. 산이 없어져서 집회가 별로 없습니까? 솔직히 보수 진영 전체를 우민화시키는 한마디로 정치적 시각은 종북 척결이나 유승민, 김무성의 분노의 초점을 모으게 하고 특정인 한 명을 염두에 두고 모든 정치적 상황을 판단하게 하는 이거야말로 정말로 이 보수 성향을 지지 성향을 가진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일입니다. 거기에 늘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대중을 상대로 사기치는 학문에 불과한 경제학, 거기에서 무슨 신자유주의니 케인즈주의니 오스트리아 학파니 신고전파니 전부 사기에 불과한 이론입니다. 그걸 좀 공부했다고 떠드는 놈들, 그리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기업이나 기득권의 앞잡이로 전락한 놈들이 이야기하는 자유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를 한마디로 뭣도 모르는 대중들이 그걸 그대로 소화하면서요 좌파니 우파니를 편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수의 정치적 시각은요, 경제적 시각은 이래야 됩니까? 힘이 센 잘나가는 한국의 재벌을 떠받들면서 죽을 때까지 그걸 빨아주고 그 기업이 커지면 내가 잘 사는 거고 전 국민이 거기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얻어 처먹으면서 살 수 있다고 해야 자유시장론자입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왜 대우조선에 저렇게 돈을 쳐바르고 STS에 쳐바르고 다망해가는 회사에 엄청난 돈을 쳐발랐는데 그 부분은 자유시장 경제에 따라서 문을 닫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서서 망해가는 회사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효용으로도 제로고 완전 경쟁시장에 위배되는 특혜고 이런 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돌아가서 완전 균형을 지향하게 될 경제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자, 힘센 놈이 지 맘대로 할 때만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를 합니까? 힘센 놈들이 국회의원을 다 삶아먹고 법조계를 다 삶아먹고 정치인을 다 삶아서 뒤에서 마음대로 주무를 때만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제학이 뭘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수학적인 부분을 갖다가 사기쳐서 국민들을 갖다가 가지고 장난을 치는 한마디로 사기범들의 술수가 경제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경제학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경제학을 한번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떠드는 내용을 떠받들면서 자유시장 경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고 온갖 특혜를 주고 그런 것이 자유시장 경제고 이제 원격 의료까지 해먹게 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입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북한 이러면 무조건 화해와 협력, 교류, 평화로 가야 된다. 자, 자유시장 경제 무조건 떠받들어야 되고 대기업 비판하면 빨갱이다. 자, 유승민은 무조건 가야 된다. 어느 날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서 새누리당 의원 전체를 유승민과 식사를 해? 그럼 우리 이제 유승민 안 가야 되나? 전희경을 까면 보수의 분열이고, 자, 종북 척결 이제 없어졌으니까 할 일이 없어졌습니까? 자, 한국 최고 재벌을 까면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좌파 빨갱이입니까? 정의로운 경제를 수주장하자고 이야기하면 빨갱이가 됩니까? 자, 허무한 날 중국이나 빨고 북한이나 빨아야 사상이 진보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까? 표창원이 포르노 합법화하자 이야기하면 진보적인 것이고, 제가 합법하자 만약에 이렇게 주장을 하면 저는 속이 시뻘건 놈이 되는 겁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토록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요. 흑산도라는 말 한마디 못 쓰는데 촛불 시위하는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구의역에서 죽은 김군을 위해서 지청 앞에서 촛불 시위하는 데 없습니다. 강남역 사건은 여혐입니다. 마초 남성의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규정되고 왜곡되는데, 그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저는 개인의 어떤 판단을 돕기보다는 SNS를 통해서 개인을 더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 썩은 정보들을 전부 무의미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요, 이 제가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어떤 때는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 그것도 없이 배달 음식을 갖다가 먹고 쇼하고 그냥 장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수십만 명이 봅니다. 차를 몰고 위험한 도로를 달리는 게임을 하는데 남에게 생명을 뺏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하는데 그놈의 중계를 수십만 명이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수입으로 연결되는 걸 SNS에서 좋아라고 대중들이 박수를 치고 좌우측에서 무분별하게 던지는 미끼들을 물고 그 미끼에 매달린 물고기처럼 달랑달랑 매달리면서 자신을 진보니 보수니라고 장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의식이 한마디로 미래의 어떤 SF 영화에서 나오는 조정당하는 로봇처럼 사이보그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걸 자각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제 방송을 보는 대중이 요즘 한 3만 5천까지 나옵니다. 유튜브에. 제 블로그에 한 3천 안팎입니다. 제가 참 대중은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이제 당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97년에 IMF에 한번 당했습니다. 2008년 한번 당할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한번 더 당해버려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IMF 때요, 없는 사람들만 갔습니다. IMF 때 수십조의 정부 돈을 공적 자금으로 헤쳐먹은 재벌 회장님들은 지금도 해외에서 잘 삽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져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당해야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면요, 그건 또 새우등이 또 터질 겁니다. 없는 사람부터 죽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정말 있기를 바라지는 않는데요. 저는 대중이
생각을 하고 좀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던져지는 먹이들이 진실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미끼에 불과하고요. 여러분들은 미끼에 걸린 생선신세입니다.